엔진 소리가 아주 옹졸하죠. 옹졸해. 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BMW 750은 16년도 17년도 매물을 제가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즉슨 2016년도에 나왔던 게 코팅 가공 기술을 알루실 공법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전 모델 F02, F01 그 모델에서는 N63 엔진이 400마력 중반대였습니다. G바디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500마력으로 올려놓은 엔진에다가 코팅 기술이 그 전세대 걸 썼거든. 우리 지난번 영상에도 있어. 4만 킬로대, 5만 킬로의 엔진이 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정비 이력을 봤더니 과거에 뭐 냉각수 누수나 냉각수 소모, 엔진 경고 등에 대한 것들을 쭉 서비스 센터에서 잘 수리를 받으시다가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문제로 수리비가 한 2천만 원이 넘게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일산 점장이 지금 이 차를 샀는데 수리는 제가 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신형 엔진에서는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코팅 기술이 LDS로 공법이 바뀌었거든. 수리 다 끝나면 우리 750 중고 리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남수야 운전해. 정말 좋은 차인데 엔진이 좀 하자야. 엔진이 소리도 지금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음이 심각합니다. 아니 이건 피스톤 아니야. 이미 미리 주문을 하셨었네요. 다 바꿔달라는 소리죠. 김남수 개인으로 끊어요. 아니 지가 고쳐야. 엔진 처음 나왔을 때 뭐였냐면 VVT 바노스 시스템만 있었고 밸브 트루닝 시스템이 빠진 첫 번째 엔진이 N63 1세대 엔진이야. 밸브 트루닝 모터가 생기고 터보차저는 웨스트 게이트 밸브 진공으로 제어했거든. 인터쿨러 용량이 이거보다 작았어. 3기 엔진에서는 터보차저가 전자식 액추에이터로 바뀌었고 인터쿨러 용량이 커지고 오일 쿨러가 V블록 안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연료 압력이 원래 200바에 있던 애를 350바까지 올리면서 출력을 상승시키니까 어떻게 했어? 엔진 파먹는다고. 그게 2016년도, 2017년도 3세대 엔진 나왔다가 2018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엔진에서는 개선했습니다. N63 엔진 회전 질감이 제일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G바디 들어오기 전세대 있죠? 파워펌프 소음 때문에 미쳐버려. 제가 N63 기반의 S64 형식의 엔진이든 F10 M5 탔잖아요. 실제로 많이 타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엔진의 특성을. 그 엔진 소음에 그 앵앵거리는 소음 때문에 짜증나요. 파워펌프가. 핸들도 무겁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파워 스티어링 기어가 전자식 조향 기어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파워펌프가 사라졌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파워펌프 소음이 들리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거 알아요? 이 차주분의 정비 이력으로 16,000km대 엔진 교환이 있었대요. 이 엔진 오일 간지 얼마 안 되셨나 본데? 없어. 큰 덩어리는 없는 것 같아. 한 번에 빠개진 엔진이 아니라는 거지. 2번 실린더와 8번 실린더 실화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거 봐서는 멀쩡할 수도 있겠네. 우와! 여기가 딱 스커트부를 지금 먹었고, 밸브의 형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스부거든. 크랭크 축 떼기 전에 축간에 유격 있나 확인해 봐야 돼. 이거는 내시경 볼 필요도 없었어. 엔진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못되면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산 점장이 매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 다 뜯어서 점검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실려 있는 피스톤으로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고 엔진을 갈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보면 피스톤 행정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맞닿는 부분이 스커트잖아요. 크랭크 축이 앞뒤로 런아웃이 생겼을 때 보스부라고 그래요. 축간의 앞과 뒷방향을. 보스부가 갈린 모델들이 대부분 과거에 수동 변속기 화물차에서 많이 발생됐어요. 왜 그러냐면 클러치를 뗐다가 붙일 때 어떻게 돼요? 디스크 산발이라고 하는데 자꾸 플라이를 미니까 크랭크 축이 앞뒤로 자꾸 힘을 쓰잖아요. 수동 변속기에서 이런 보스부 손상들이 있었는데 자동 변속기는 이해가 안 되네. 잘 센터에서 관리 잘 하셨어. 관리 이력이 없는 차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엔진을 새 걸로 갈아야 되거나 오버홀을 했을 때 고통스러운 비용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배선 사진 잘 찍어놓고. 내 차는 아니지만 남수한테 욕먹으면 안 되잖아. 이게 어려워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고, 뜯다 보면 언젠간 다 뜯어져. 여자 워터펌프도 갈았네. 보니까 남수가 워터펌프 시켰던데.
샜네 거의. 샜는 적 있잖아. 근데 이거 한번 딱 해놓고 나면은 12기통까지도 무난해. BMW는 V6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V6가 아니잖아. 10기통 엔진도 있다? S85 엔진 260 M5 들어갔던 그때 엔진이 진짜 엔진 소리가 지금 정말 좋았는데 왜 10기통을 없앴을까? 18년도, 19년도 LCI 모델들 있잖아요. 550i M5 모델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마력수는 500마력이 넘긴 하지만 스포츠함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함과 스포츠카의 중간 개념인 차량이잖아요. 오일이 잘 새는 부분이 딱 특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론트 케이스에서 오일팬과 이어지는 요 삼거리가 엄청 잘 새요. 어떤 차는 요 볼트가 조금 느슨하게 조여진 경우도 있고 잘 조여져 있지만 요 볼트가 또 느슨하게 조여진 경우 요 자리에서 잘 새더라고요. 이 엔진은 오일이 새면서 엔진이 파손되는 차가 아니에요. 오일 누유나 냉각수 누수는 그냥 겉에 있는 상처일 뿐 실제로 속이 골마가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려면 내부 내시경을 봐야 돼요. 성능 보증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블럭 스크래치는 엔진 오일 누유로 인해서 엔진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이 안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성능장에서 이제 점검 본다고 하잖아요. 그 점검했던 내용 중에 흔하게 볼 수 없는 고장,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보증보험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에요. 엔진 오일이 정말 막 콸콸콸콸 새갖고 누유가 없었던 점검차였는데 누유가 생겨서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오일이 부족한 게 연계돼갖고 블럭이 먹어야만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옛날엔 다 해줬는데 그렇게 바뀐 지 좀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실차에서 가끔 발생하는 결함이 또 있어요. V블럭에 냉각수 누수나 이런 것도 빈번하지만 간헐적으로 이 밸브트로닉 모터가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차대 벽에 감싸져 있다 보니까 이 모터가 빠지질 않아요. 엔진을 내려야 되는 불상사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 모터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잘 망가져요, 모터가. 안 좋은 호스나 오링들은 싹 다 갈아야 돼. 남수가 돈이 없다고 그래도 외상해준다고 그래. 공인비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래서 경운이 지금 교보제로 쓰는 거야, 이거. N63 엔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판때기 있지? 이게 접지선이야. 느슨하게 조여놨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ECU가 가. 키 온 딱 하면은 땡! 구동장치 이상 땡 뜨던 바로 떠. 그럼 남수한테 이거를 또 네가 하는 거지. 바노스 유압 제어 방식이 마그넷 타입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 이 마그넷 타입도 문제들이 좀 있어. 오일도 잘 터지고 안에서 오작동이 돼갖고 유압 손실이 돼서 바노스 경고등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B46 때 경험해봤잖아. 캔마그넷 불량 나갖고 엔진 소리도 이상해지고 시동도 꺼지고 근데 경고등은 없고. 굉장히 골 때리는 증상이네요. 이거 갈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요즘엔 스바루가 한번 타보고 싶어. 스바루가 수평대양형 엔진이잖아. 미쓰비시에서는 라네보가 있었고 스바루에서는 인프레자가 있었잖아. WRC 막 이런 데 출전하던 그 모태가 된 기종 있잖아. 차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엔진 무게중심도 낮아가지고. 이거 뭐야? 덮개 볼트 안 조여져 있다 이거? 이거 네가 풀었던 거 아니지? 볼트 옆에 삐딱이 지금 봐봐. 옆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살아있다 그래도. 여기도 삐딱하게 해서 안 조여놨죠. 이 사람 성향이야 이거 다. 이게 엔진 안에 왜 있어 이게? 이 볼트 아니야 이 볼트? 재산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잘 놔둬. 버리지 말고. 일단은 오일 찌꺼기들이 많긴 한데 녹진 않았어요. 나중에 고장 코드를 봤는데 촉매 효율 낮음 혹은 산소에서 관련해서 경고등이 들어왔어? 뺐는데 촉매가 녹아있네? 그럼 반대로 물어봐야 돼. 오일 소모가 있으시냐? 그럼 결국에는 촉매를 바꾸면 해결이 돼? 오일 먹는 거를 해결하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얘랑 쟤랑 색깔이 다르네? 좀 더 밝아요. 회색빛 돌고. 이쪽 스케치가 제일 심했나 보다. 얘도 좋은 건 아니야. 원래 하얘야 돼. 하얘야. 배기균형이 검고 찐득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오일 연소지. 근데 만약에 촉매가 새빨갛게 녹나 있는 경우도 있어. 냉각수가 들어간 WGT 타입의 터보긴 한데 전 세대는 이게 이제 진공 가바나로 움직였다면 얘는 이제 전자식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대와 다르게 냉각수 쿨러가 여기 하나 들어가는데, 야, 이래서 탑내가 엄청 났구나. 이거 시동 걸자마자 오늘 밥 반찬은 이거냐? 오늘 점심 메뉴 저녁 반찬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더러워서 나는 끌것 같다고. 이거 냉각수 수리를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와, 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V 골짜기에 열이 집중되는 엔진이어서 그래요. 이 엔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아우디 3.0 디젤 엔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V형들은 문제가 많아. 물론 신차 때는 너무 편안하고 풍부한 엔진 음향과 출력은 좋잖아요.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고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진짜 침몰한 해적선 뭐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와. 워터펌프 볼트가 지금 안 조여져 있어. 뭐 이상하다 이거? 손으로만 걸어놓고 조여놓진 않았네. 이런 거 잘 조여놨는데? 구석에 있는 걸 안 보여갖고 실수했나 보다. 나온다. 고무 실링 빼가지고 여기서 크랑크 돌려봐. 엔진 오일이 뱉는지 한번 보게. 만약에 오일이 뱉으면은 남수씨 보고 바노스 추가요 하면 되니까 쭉쭉 돌려. 쭉쭉. 남수야, 니 거 큰일 났어. 막 볼트 안 조여져 있고. 수영해도 되겠네. 아니야, 뻘이라 수영이 안 돼 이거. 장난 아니야. 그거 네가 청소할 거다. 완전히 독극물이야. 근데 네 거 큰일 났어 지금. 스커트부 플러스 보스부가 다 먹었어 지금. 좀 심각해 이거. 스커트부만 먹은 게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다들 원하는 결말 아니야? 일단 시키지 말아봐. 엔진을 바꿔야 될 수 있으니까. 전화하면서 재밌다는데요? 부담이 없잖아, 네 차니까. 일단 스파크 매물로 올려놔봐. 그거 팔아서 여기다 합체해야지. 들어서 한 걸음 뒤로 나와 있어봐. 들어. 뒤로 나와. 여기서 뒤집으면 먼지 다 쏟아져 들어갈 거 아니야. 뒤집어봐. 헤드컵에 슬러지가 안 쌓였잖아. 오일 관리 잘한 차라고. 전에 차주분이 잘못이 없어 이거는. 스프링 리턴 상태 좋고 원상 복구되고. 봐봐, 돌려봐. 이 구멍을 봐봐. 유압 통로를 변경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뒤집었을 때 철망이 오일 슬러지로 막히거나 철망이 뽑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노스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 철망에 문제가 되는 차들이 B46 엔진에서 자주 있어요. 미니, 530i, 520i. 잊지 말고 처음에 있었던 대로 돌려놔야 돼. 이걸 그냥 탕 빼면 스프링 장력 때문에 충격이 가서 부러져 이게.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모터를 갈았는데 팡 빼니까 어떻게 돼? 빵 하면서 얘를 때리면 얘가 꺾어져서 빠졌던 경우가 있어요. 엔진마다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면 오일이 또 많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공구가 또 젖겠지? 나한테 욕을 또 먹겠지. 아니야, 욕한다고 욕먹거나 이렇게 까칠하냐고. 실수 플러스 남이 작업했던 거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이 꼭 있잖아요. 매뉴얼에도 있을 수 있지만 경험에서 나왔던 실수 같은 것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게 선배의 몫이다. 봤지? 이러다가 빠박! 그러면서 얘가 팍 최대 장력으로 때려서 얘를 부셔버린다는 거죠.
이따 거기 잠깐만 놔두고 발 롤라 움직여봐. 깎인 데 없어? 네, 깎인 데도 없고 유격 없습니다. 네, 거기가 많이 파먹으면 어떻게 돼 있어, 롤라 자리가? 유격이 생기죠. 만져봐. 턱이 질 정도로 닳았는지. 형이 얘기하는 성향이 뭐냐면 분석을 하고 더 쓸 수 있다 없다를 꼼꼼하게 보면서 가는 게 성향인데, 베어링에 유격이 생겼거나 거칠게 편마머져가지고 턱이 질 정도로 닳았다면 그건 반드시 바꿔야겠지. 네. 근데 만질 때마다 색깔이 엄청 나오는데 손 봐봐 너. 쇳물이야 지금. 그래서 더 오이게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거야. 얘만 떼어볼게. 전에 조립할 때 네. 여기 이물질 있었는데 그냥 덮은 거야. 아, 네. 눌러붙은 것 같아요. 얘는 이미 오랜 기간 돌아가지고 부부가 된 것 같아. 일심동체야. 야, 이물질 쌓인 거 봐. 오일라인 전체가 색가루네. 우와. 금속가루가 이렇게 많은데 캠축이나 로코암 손상 등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손으로 막 꺼끌꺼끌 하죠. 보스부까지 연동돼서 같이 먹었어. 7번 실린더는 스커트부가 조금씩 먹고 있어요. 시작하는 중이에요, 스크래치가. 그냥 오일 슬러지로 가득 찼어요. 이거 오일 가르신 거야. 엔진 소리 이상하니까 보통 오일부터 갈아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아보신 것 같은데. 은하수빛이잖아요, 은하수빛. 한 방에 크게 파손된 것들은 금속 입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천천히 오랜 기간 갈린 것 같아요. 조금씩 느끼셨을 것 같아. 엔진 필링도 안 좋고 왜 이렇게 조금 떨고 오일도 먹지? 첫 번째, 피스톤이 손상될 때 오일이 먹습니다.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바들바들 떨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 무조건 바꿔야 돼. 회전체잖아. 네. 이 정도 뻘이면 펌프 무조건 바꿔야 돼. 펌프 손상은 생각도 못한 채로 끝내잖아? 네. 펌프에서 이런 색가루가 또 나와. 지 스스로가 갈려가지고. 이게 왜는 크랭크를 뒷방향으로 표시하고 있냐? 앞방향이 아니라? 이게 맞아?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통 댐퍼 플리 방향으로 엔진 앞방향으로 표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표시되지? 체인 드라이브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고 나와. 그치, 이거 엔진 누가 조립을 이상하게 했네 이거. 베어링 캡에 체인 드라이브로 이동하는 방향의 표시를 가르친지 확인하세요라고 돼 있잖아. 어떤 미친놈이 엔진 이상하게 조립했네 이거. 엔진을 갈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독일에서 이게 조립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방향 화살표는 댐퍼 분리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근데 왜 반대로 돼 있어? QR이 상단은 맞아. 하나씩 빼서 메탈 가봐. 많이 상한 건 아니야 이게. 네. 천천히 밀어. 오케이. 피스톤이 싹 먹었네 이거. 오케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래 이 정도까지는 좀 봐주자. 근데 쟤는 너무 심했다. 커넥팅 노드를 뺄 때 네. 크랭크를 때리지 않게끔 네. 오일젯이 저기 있단 말이야. 네. 피스톤 쪽으로 뿌려진 오일젯이. 네. 저기 휘면 안 돼. 오케이. 이제 얘도 조금씩 갈려나가고 있긴 있었네.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 네. 빼보고 싶어? 네, 자 받아. 잘 받으세요. 손 겁내 더러워지는 거죠. 와. 나중에 대메탈을 조립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돌렸는데 무거운 거야. 네.
오일 갭이 안 맞는 거지. 오일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물렸을 수도 있고. 네. 보스부가 손상됐잖아. 그럴 때 원래 보는 게 피스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걸 물어보면은 놀지. 네.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많이 따라 있을 거야. 와, 깨끗해, 그치? 데메탈 깨끗하지? 네, 2번 데메탈도 깨끗하죠? 딸잖아. 네. 이게 축의 앞뒤 유격을 잡아주는 베어링. 많이 딸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축간 유격이 원래 좀 허용치가 좀 있는 애인가 보다, 그러면. 무거워? 스커트부에서 보스부까지, 그 다음에 반대쪽 스커트부도 지금 달아있거든요. 7번 실린더 상단 스커트가 심하게 상처가 있죠. 6번 실린더 역시도 상처가 꽤 깊어요. 그리고 5번 실린더 이제 막 생기고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스크래치가 생기고 피스톤이 손상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오일 자체를 자주 안 바꾸셔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오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신 경우, 그리고 오일 펌프가 성능이 저하돼서 오일 랍이 떨어진 경우에 어디서 먼저 망가지는 줄 알아요? 펌프서부터 가장 먼 구간, 캠샤프트가 부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니카실, 알루실, 로카실, 실리텍 4가지 공법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정말 제일 비싼 공법보다는 두 번째 그래도 괜찮은 공법을 사용했지만 500마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BMW에서는 2018년도에 뭘 했다고요? LDS 코팅 공법으로 변경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구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변경을 한 걸로 보여져요. F01, F02, 750 엔진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보였어요. 마력을 올리고 토크를 올리고 열 효율을 좋게 쓰다 보니까 엔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좀 비등비등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럭의 코팅도 바꾸고 피스톤의 재질도 바꾸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5번, 6번, 7번, 8번의 실린더가 먹어 있는 걸로 보이고 엔진에서 가장 먼 쪽에 트러블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오일 관리가 잘 안 된 걸로는 해석이 어려워요. 2부에서 엔진 블럭 가공하고 실린더 헤드 수리하고 피스톤, 메탈 베어링, 커넥팅 노드도 지금 뒤집어서 박혀져 있잖아요. 정상화 시키면서 엔진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메탈이 정품이 아닌 경우, 정품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도 나오거든요. 기존 메탈의 사이즈를 재봐야 돼요. 하단 메탈이 기존 게 2.53mm 두께를 갖고 있죠. 오일 공급 라인이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단 메탈 베어링과 상단 메탈이 다르죠. 2.53mm. 그럼 새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3mm, 100분의 1, 0.01mm 차이. 이 두께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장착을 했을 때는 오일 갭이 많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원래 스탠다드로 했으면 딱 맞았을 건데 애프터마켓 부품이라 약간의 갭 차이가 있구나. 2.46mm, 2.45mm, 2.48mm, 2.48mm. 부품하고 최대 0.02m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다른 거를 계산했을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메탈은 파기 처분을 하고, 근데 실상 이 정도 메탈이면요 재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길이 잘 들었다 정도인가요? 네, 원래 거에 그냥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메탈 베어링 자체가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바꾸고 그냥 썼어요. 정비사가 가장 예민한 구간이 엔진 블럭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몇백 킬로 못 가가지고 엔진이 들러붙거든요. 메탈 캡을 조립을 해야 되잖아? 네. 내 손이 무조건 깨끗해야 돼. 내 손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무조건 닦고 에어로 불어야 돼.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경우 만져봐. 네. 내가 보지 못한 게 껴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끼냐면은 안 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봐봐. 여기가 홈 자리가 있지?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집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못 써, 상단 메탈. 찍혀 있잖아. 가공 불량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중국산 같은데? 기존 거에 비해서 오일 라인의 깊이가 덜 파져 있어. 이 홈자리가 높이가 턱이 너무 낮아. 아, 존나 잘생겨. 요 깊이하고 요거의 깊이가 아예 다르잖아. 일단 저희 김남수 점장이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려고 메탈 베어링을 중국산으로 시켰나봐요. 바로 이 홀의 깊이가 너무 낮죠. 기존 거는 훨씬 더 유량이 확보되게끔 오일 라인의 깊이가 높죠. 보시면은 너무 얕아.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정품은 계곡인데 지금 이거는 시내가 시냇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체 부품, 하다못해 소모품 플러그, 오일 필터, 저렴한 부품이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생긴 것만 비슷하고 저런 가공 처리나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품 내지는 정품 OEM을 쓰시는 게 좋겠다. 아이 김남수 씨, 차를 만들려면 물건값을 똑바로 쓰셔야 될 거 아니야. 폭이 안 맞아? 걸려요. 폭이 안 맞네. 안 들어가지? 네. 이 중국산 메탈 이거. 오일로 먼지를 씻는다. 네. 메인 메탈을 장착하십시오. 안에 오일이 차면 쭉 올라오니까 전동 라쳇으로 조여줘. 자, 돌아가지? 네. 첫 번째 메탈에 일단 가접합만 해놓은 거니까. 네. 왜 한 방에 다 안 집어넣고 하냐면 몇 번의 메탈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조여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쭉쭉 싸. 여기도 반대편으로. 오케이, 됐어. 스탑. 이거 뭐야? 끼기 직전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뭔진지 모르잖아. 전보다 이제 메탈이 새 거니까 네. 길이 나야지. 이렇게도 안 돌다 문제가 있는 게. 매뉴얼에는 크랭크가 최대 5N까지 부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 5N으로 딸깍거리면은 정상. 아니지, 딸깍거리면은 메탈이 부하를 많은 거지. 최대 5Nm인데 돌리려고 했더니 5N으로 딸깍거리면 어떻게 돼? 부하가 큰 거지. 그러면 메탈 간극을 다시 점검하십시오라고 써 있다고. 네. 예를 들어 딱 하는데 부모님한테 신장 잘 간극이 줄었어. 없잖아. 지난번에 떡떡떡떡 그랬는데, 그치? 중국산 메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메탈 베어링하고 피스톤 링 세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남수 씨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7 시리즈 오너가 될 준비가, 아니 자격이 없어. 대메탈이 중간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걸로도 꽂아봤는데 안 돼서 원래 있던 걸로 장착을 했어요. 형상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 어거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피스톤도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 오일링이 또 기장이 안 맞아갖고 새로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팅 노드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작업했던 N63 엔진들 있잖아요. S63 엔진도 있고, 어떤 거는 템퍼 풀리 방향을 보고, 어떤 거는 변속기 방향을 보고, 어떤 거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뜯었던 거 오일 펌프 쪽 방향을 표시하고 있고요. 용진이가 작업했던 건데 얘는 서로 다른 방향을 표시하고 있어.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봤죠.
마크가 있는 모든 커넥팅 노드 베어링 캡이 체인 드라이브로 향하는 주행 방향으로 향하는지 확인한다. 주의사항이 써져 있잖아요. 마크 방향이 우측이죠. 형상은 이 방향이 맞죠? 그리고 방향성은 앞방향이죠. 우측 방향이잖아. 그럼 댐퍼 풀리로 가는 방향이라고. 이 화살표 표시는 무조건 엔진의 전면 방향을 표시하거든요. 커넥팅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스톤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흡입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더 크거든요. 여기가 흡입, 그 다음에 배기거든요. 남수 씨한테 그랬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고. 제가 보기엔 커넥팅 노드가 방향성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로 또 꽂아도 문제가 없고 절로도 꽂아도 문제가 없었겠죠. 네, 저는 이제 매뉴얼대로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장착을 해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탈 베어링을 이제 사제품으로 썼는데 정품 상단 메탈에는 특수한 코팅이 있죠. 폭발하는 힘 때문에 상단 메탈의 부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코팅을 해놨는데 새로운 소메탈 베어링은 없어요. 대메탈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박히지도 않고, 중앙 베어링은 기존 거 상태가 좋아서 다시 쓰긴 했습니다. 원래 원칙상 JT0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엔진의 주요 부품들 있잖아요. 정품 내지 정품 OEM군으로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작사가 만든 규격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수치일 것 같지만 실제로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장착이 안 되거나 오일 갭이 잘못된 경우에는 엔진 파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산 점장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시켜가지고 주긴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싼 건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파크 8류 메탈 베어링하고 피스톤 값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왜냐면 피스톤이 개당 40만 원만 잡아도 48, 30, 32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링 세트가 별도예요. 메탈 베어링도 별도야. 그럼 메탈하고 링 세트하고 해봐야 뭐 한 500만 원 돈 하겠죠. 아직 7 시리즈 오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잘못됐어. 제일 심각하게 먹었던 8번 피스톤이에요. 스커트부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지질학적인 그런 뭐 단층이라고 하나? 네, 단층이 많이 져 있고 이렇게 돌리면 보스부예요. 보스부 상단이 많이 깎여 있죠. 보통 피스톤 링은 이제 3개로 이어지는데 탑링, 두 번째 링이 세컨드 링, 오일 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 탑링이 가장 강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폭발압을 그대로 견디면서 고온에 견뎌야 되잖아요.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점이 올라가고 연료가 분사되고 점화를 했을 때 링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폭발 가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 링 사이 틈으로 들어가서 폭발 가스 전달이 되면 이 링이 더 팽창하는 역할을 가져와요. 그래서 폭발할 때 이 링의 간극이 있어야만 압축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전달받을 수 있다. 엔진의 타입에 따라서 링 형상이 또 바뀌기도 하고 재질이 또 바뀌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 탑링은 스텐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좋다. 피스톤 링이 하는 또 역할이 또 있어. 피스톤 자체에 집중된 열을 엔진 블록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진짜 만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거는 설계라는 게 어렵잖아요. 허용 공차, 간극, 오일에 대한 윤활. 피스톤 뒤집어서 보잖아요. 탑링과 세컨드 링, 그 다음에 오일 링에 보면은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피스톤을 상승했다가 내려갈 때 오일을 긁으면서 어디로 가요? 이 구멍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벽면에 있는 오일을 그대로 긁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서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블럭을 가공해서 왔는데 기존 알루미늄 합금 블럭에서 이 안에 원통 라이너를 깎아서 심은 거예요. 슬리브를 박은 건데 덜 깎고 얇게 집어넣은 타입이 있고요. 많이 깎아서 두껍게 집어넣는 타입들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합금 블럭에서는 지금 얘가 알루시공법으로 그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코팅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블럭을 갈린 만큼 깎아내고 라이너를 박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정밀도가 완벽하게 좋아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새 엔진 때보다 길들이기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공차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새 블럭을 한 방에 깎아내는 것과 깎아내고 그 안을 박고 그 다음에 다시 혼인기를 치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안에 원통 관을 박았잖아요. 그게 안으로 침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버홀을 했을 때 경험상 500마리, 600마리 되는 거 있잖아요. 블럭이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 처리하면 안 돼. 못 버텨요, 엔진이. 굉장히 고 RPM을 사용하면 새 엔진도 10,000몇 킬로에도 엔진이 뻗기도 하고 5만 몇 천에도 엔진이 뻗기도 하는데 오버홀된 엔진이 새 엔진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주행 환경, 외기 온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버홀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좀 얌전하게 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길들이기 기간도 2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0km에서 2000km 사이 오일 한번 갈고 또 2000km 정도 타고 나서 다시 한번 오일을 갈고 금속가루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기겁을 할 거다 남수도. 이게 탕 튀어 올라오거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대놓고 내 눈에 튀는 거를 방지를 해야지. 컨넥팅 노드가 빠지지. 야, 얘도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금액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사용되는 부품이 어떤 걸로 들어가냐, 작업 공정이 어떤 것을 거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중간 과정보다는 최종 금액을 좀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 금액에 다 수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죠. 뭐든지 못 믿겠어 지금. 높이 차이도 있고 안에 홀 가공 방식도 다르고 안에 턱이 이중턱이잖아요. 그렇죠? 철이라고 다 같은 철이 아니거든. 이게 고무링 하나만으로도 다 같은 고무링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게 분명히 얘 공차에 맞춰서 만들었겠지. 시링이 훨씬 더 얘가 얇아, 두껍고. 훨씬 자연스러워. 아쉬운데 어떻게 했어. 형편에 맞춰서 남수 거니까 뭐 하자. 나도 뭐 난 몰라. 탁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링 잘 장착됐나 보고, 그리고 피스톤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앞방향. 이거 피스톤이 뒤바뀌는 순간 밸브 휜다. 네. 상단 메탈이지. 네. 상단만 다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는 하단일 것 같아. 하단 메탈. 가운데 센터가 1.79, 1.78, 1.79, 1.79. 야, 소메탈은 잘 나오는데 두께도 봐야 돼. 대메탈 두께가 안 맞잖아. 14.99 이런다니까? 그렇지? 14.99 대 14.94. 들어갔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돼. 심리적 안정감이 좀 떨어지긴 하네. 내 차라면 안 썼을 건데. 얘가 이제 묻어있는 것들도 쫙 흘릴 수 있게끔. 붙이라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흘려 막. 탑링 스커트봉 피해서, 그리고 세컨드링 180도 돌려서, 탑링과 세컨드링은 다른 각도로, 그리고 오일링은 탑링과 세컨드링하고 겹치지 않는 곳에 오일링에도 충분하게 붙여주고, 스커트도 붙여주고, 충분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중간부로 찢는 게 아니라 아래쪽 이빨로 물어. 살짝 따라 뚫으면 이제 면이 밀착되는 게 있잖아. 그냥 버려져도 관계 없으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메탈까지 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야. 됐어? 좀만 더 해. 네, 됐습니다. 됐어? 네. 응. 딱 안착됐어? 네. 싸주고 방향성으로 두고. 정토크를 안 줘도, 이렇게 가토크만 줘도 유격이 보이지. 네. 오일이 못 긁고 내려가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이렇게 잡아.
근데 링 방향 확인했어? 링 방향이요? 링 방향 맞추고 뿌렸어야지. 뿌리고 맞추려면 또 손에 뭐가 붙잖아. 탑링하고 맞춰봐. 오일링 빈틈에 스커트부, 보스부 피해가지고 요각 중에 네가 선택해. 이게 들어가고 나서는 링을 이거 돌리면 안 돼. 찝으면 얘만 잡고 있어야 돼. 얘 잡아. 벽 긁지 않게끔 쑥 해서 조심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고 안에서 탁탁탁 거리면은 링이 씹힌 거거든? 네. 그럼 다시 잡아야 돼, 꺼내서. 네, 됐습니다. 됐어? 네. 엔진이 손으로 돌지. 네. 근데 내려갈 때가 중요해. 오일이 없어야 돼. 오일 다 내려갔지? 네. 이러면 링이 씹히지 않고 잘 들어가는 거야. 양쪽 다 두 개 다 있어? 네, 두 개 다 있어요. 유격이 없으면 얘가 돌질 않아. 아예 꼼짝도 안 해. 크랭크가 안 돌아요. 안 돌아. 대메탈에 이물질이 씹혔든 소메탈에 이물질이 씹혔든 안 돌아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경환아 어떠냐 해보니까. 너무 고됐어요. 고됐어? 네. 블럭 조립하는데 하루 종일이잖아, 그치? 네. 왜 하루 종일 걸렸어? 먼지 하나 신경 쓰고 청소 안 된 데 있나 보고. 결국에 3부 가야 될 것 같아. 차 좀 빨리 불러와. 너무 힘들어. 시동 걸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교환해야 될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션 쪽에서도 오일이 샜고, 오일 펌프 교환, 실린더 헤드 수리한 거 장착, 타이밍 체인 결합, 산속의 잡초보다 더 많은 배선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날이 습할 때 있죠. 지금 우기잖아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이 라이너가 오일이 도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녹이 이제 쓸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길들이 끝나면 녹 같은 건 싹 없어지거든요. 약간 남아있더라고. 원래 이 우기 때 이거 엔진 작업하는 거 아닌데 남수차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 요 구간이 제일 잘 세게 생겼다, 그치? 나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를 것 같아, 실런트를. 야, 메탈 베어링 빼고는 다 정품시킨 거 아니야? 쇳물이 계속 나와. 페인트 실런트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같은 회사 거 같아. 보면은 똑같잖아, 여기 라인이. 얘들도 빅토리 레인지 걸 쓴 거지.
헤드 밑으로 손 집어넣지 마. 헤드 면에는. 네. 위로 올려봐. 구멍에서 보여? 네. 날이 차가우면 이 밀착력이 온도에 따라서 토크감이 변한다니까? 날 좋잖아 지금. 이때랑 달라 겨울에는. 이러고 와서 헤드 올려놓고 또 조여봐. 또 들어가. 또 들어가요. 남수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 태무산 메탈 베어링을 끼냐고. 말도 안 되게 싸던데. 경원아, 네 차라면 끼겠냐 이거? 아니요. 안 끼고 갔지? 물론 이제 내구도의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오일 간격도 잘 나오고 조립하는데 피스톤 링까지 하면 또 몇 가지 제품을 해서 섞어 썼거든요. 좀 아쉽다. 그 상단 메탈릭 빨간색 코팅이 있었어야 되는데 버리기 아깝지. 강화 코팅인데. 강한 코팅인데. 들어가지? 네. 그래서 헤드볼트 처음에 평탄화 작업할 때 최소 3번은 시간차를 주고 조여봐야 돼. 겨울에는 5분씩 타임을 줘야 돼. 5분씩. 5분씩. 왜냐면 엔진이 차갑잖아. 네. 평탄화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맞네, M5가 제일 마지막이었네. 23년 9월 20일. 와. 뭐 하나 찍혀 있어. 근데 뭐 만져지는 건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맨 처음에는 750인 줄 몰랐다가 750인 걸 알고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 언제 또 7 시리즈를 타보겠어 하고 그냥 산 거죠. 근데 엔진 소리를 처음에 들어봤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아 진짜 무따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쵸, 무따로 구입한 거죠. 김포 팀장한테 이야기만 들어보고 부모님도 몰라요. 고향 내려갈 때 이제 타고 내려가서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아 근데 진짜 엔진 작업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카메라도 익숙하지도 않고 지금 울렁증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일산에서 영상 찍을 때도 어색했었는데 피디님 그때 봤잖아요. 사장님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바로 뒷걸음 치는. 오늘 벤츠 W213. 지금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랬는데.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피스톤하고 베어링을 왜 중국산을 썼는가. 처음에 좀 부담되긴 했었어요. 피스톤만 했을 때 하나에 40 얼마였나? 거기다가 피스톤 링 별도, 피스톤 링이 한 개, 그 세트에 10만 원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8개 해도 거의 90만 원 돈이고. 그리고 또 메탈도 별도예요. 소메탈, 대메탈 해서 120만 원 정도 됐나? 그러니까 부품 금액이 이제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스톤을 중국산으로 한번 시켜본 거죠. 근데 잘못 시켰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정품 시켰었어야 돼. 이 상태로 그냥 워터펌프만 장착을 하면은 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 쓰기 싫은데 실리콘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부분 다 부식이 났네. 여기가 이렇게 딱 만져보면 차이가 나요. 가스켓이. 세퍼레이터는 다 똑같다 생긴 거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안 맞는 경우들이 있었어. 그래서 고치가 아프지 그러면. 퍼즐 맞추기 완성.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거야.
소리 좋구만. 역시 이미 보자마자 부러져 있네 그냥. 바로 시켜놨지 이거는. 얘도 정품인가요? 예. 무로스는 무조건 정품 써야 돼요. 내일 물건 한번 알아봐야겠다. 밴딩이 요렇게 조립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제 조립돼 있어요. 원래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밴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못 잡아주는 거예요. 먼지가 장난 아니네. 엄청 오래됐나 보다. 됐어. 바디 카본 많이 쌓였네. 엄청 쌓였어요, 카본들. 엄청나요. 세월의 흔적. 됐으나 됐어. 경훈아, 네 차였으면 앞에 걸 리테너 가라 안 가라? 뗐으니까 갈죠 뭐. 그래? 리테이너 안에 찌꺼기 봐요. 짜란. 천천히. 네.
저희 남수시의 차를 시운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BMW G12 750Li 모델입니다. 키로수가 12만 탔던가? 지금 엔진 오일은 초도 오일로 5에 20짜리 그냥 일반 광유 있죠. 광유를 넣어놓고 시운전을 나왔어요. 1시간 정도 시동 걸어놨을 때 오일 새는 건 없고, 엔진 소리가 이제 길들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살짝 거칠긴 하는데 한 1000km 정도 우리 남수씨가 길들이기를 잘해줘야 돼. 왜냐면 중국산 메탈 베어링이 들어갔거든요. 좀 다소 그게 아쉬웠어요. 보니까 부품을 사온 것도 정품 대비 한 3분의 1 가격? 중국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청 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격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정품 OEM을 조금 시간이 걸려더라도 그걸 구매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엔진 오버홀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이게 제일 긴장돼요. 혹시 가다가 뭐 무로스 같은 건 빠지지 않을까, 엔진이 갑자기 땡 이러면서 구동장치 이상이 뜨진 않을까. 그게 제일 긴장되시는 분은 여기 뒷자리에 타신 분일 거예요. 계기판만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매장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차가 서 있다 보니까 3, 4개월을 차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외형적으로 볼 수가 있어. 들어왔을 때 배터리는 완전히 이제 방전된 상태였고, 점프해서 시동 걸어봤을 때 이제 엔진 음향이 좀 이상했잖아요. 엔진 플러그가 이제 5번, 6번, 7번, 8번 뱅크2 쪽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엔진 플러그 가공과 피스톤 교환, 메탈 베어링 교환, 물 새는 거, 오일 새는 거 아주 진짜 대환장 파티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쇼츠 영상에도 있고 3년 전에도 남자라면 8기통이지가 아니라 8기통을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했는데, 최종 완결판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1500에서 2000rpm 정도로 계속 사용하면서 적당한 저부하를 받으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 노킹음은 없고 정차했을 때도 자잘한 떨림도 없어요. 수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길들이기가 끝나봐야 후유증이 남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악셀을 밟기가 좀 조심스럽죠, 초반에는. 왜냐면 지금 이제 시동 걸고 2km밖에 안 탔거든요. 스파크 타다가 750 오너가 되다니 완전 극과극 아니에요? 뭔가 단계를 많이 건너뛰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지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는 대충 이 엔진이 블럭 손상이나 뭐 누유누수 이런 것들 때문에 엔진 풀 오버를 하게 되면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후반대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디까지가 파손이 됐고 뜯다 보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인젝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터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촉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변속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계속 비용적으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고로는 750보다는 740D 모델이나 740i 모델, 740li. 뭐야, 하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 하체가 좀 안 좋구나. 키로수가 이제 12만이라다 보니까 부싱이나 이제 볼 조인트 같은 것들이 좀 일상적인 중행은 괜찮은데 이런 방지턱 넘을 때 약간의 잡음이 있네. 남수 이거 에바도 안 좋은 것 같고 하체도 떠거덕거리고, 괜히 이거 사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나. 남수야, 150만 원은 더 들어가야겠다. 타이어 갈아야겠다. 타이어가 안에가 다 갈라졌네. 40km 정도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초도 오일을 빼서 그 안에 나오는 금속 가루하고 좀 받아 볼 거예요. 이 친구 신고식 한번 제대로 했네요. 기름칠 좀 해줘야죠. 보시에서 새로운 전동 라쳇이 왔어. 마치 BMW 같아. 힘이 좋아. 세척류나 엔진을 조립하면서 사용됐던 방청제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한번 시운전 정도만 해주고 오일을 교환하면서 금속가루 입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큰 게 깎여 나오는 건 없는지 세척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분발, 이게 두꺼운 입자로 나오면 이제 조립 공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얇고 곱게 갈려 나오잖아요. 길들이기가 좀 필요해요. 아깝더라도 씻어내는 개념으로 버려준 다음에 오일 교환하고 1000km 정도 길들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새 거야, 오일은.
마지막에 큰 덩어리가 있는지 크게 없네. 아, 여기에 은분가루들이 많잖아. 필터에 어지간한 것들이 걸리니까 금속가루들이 조금씩 보여. 큰 입자들은 보이진 않고 고운 입자들이 여기서 걸려가지고 조금씩 나오는. 지난번에 리스타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엔진 오일을 한번 써보라고 한 박스를 협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킨텍스에서 2025 카케어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요일날 킨텍스에 아들내미 데리고 외장 관련된 것도 구경도 하고 첨가제도 있었잖아요. 일산 점장한테 요거하고 요거를 좀 선물해 주고 싶어서 제 자비로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분명히 카드를 받아 가셨어. 근데 결제를 안 하셨더라고. 진짜야. 내 뒤에 분이 보셨어. 내가 카드 내미는 걸. 근데 결제를 안 하셨어. 아, 이거 협찬이잖아요. 협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스타 오일 첨가제 넣고 OW30으로 해가지고 넣고 시운전 40km 정도 해보니까 엔진 부조가 서기 직전에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길이 나는 동안 엔진이 자리 잡는 동안 있는 걸 수도 있지만 키로수가 이제 12만 킬로라는 키로수 탔잖아요. 연료 시스템 세정 목적으로 연료 첨가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넣어주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엔진 피스톤 상단의 카본을 벗겨내는 목적이 아니라 연료 첨가제는 연료 시스템 복원을 위해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슬러지 제거나 팁단에 혹은 팁 내부에 노즐 안쪽에 카본이 많이 쌓이거든요. 한번 좀 제거해주면 플러그도 코일도 바꿨고, 물론 이제 메탈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저가형 메탈 베어링 사용했긴 했지만 엔진 컨디션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수가 또 오랜 기간 이 차를 잘 가지고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흔들으래. 일단 흔들고, 아, 첨가제라고 해서 엄청 막 꾸덕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뭐야, 뭐 털 것도 없는데 그냥 쫙 빨려가지고. 우리가 엔진 오일을 선택할 때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게 뭔지 알아? 마모 방지. 다음 영상은 750 리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